믿었던 사람의 스마트폰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다면 당신은 안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잔인한 배신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사실 완벽하게 관리된 빈틈없는 결백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10년이라는 견고한 세월을 단 3개월 만에 무너뜨린 한 여자의 이중 생활과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취미에 과하게 몰두하거나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반드시 주목해 주십시오. 밤 11시 서울 근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지나칠 정도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모두 꺼진 지 오래였고 오직 주방 쪽의 보조등만이 노란 빛을 바닥으로 힘없이 흘리고 있었죠. 남편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 미연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액정의 밝은 빛이 진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고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 대신 미리 알아둔 번호로 문을 연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평화로운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진우는 가장 먼저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친구 목록, 채팅방, 심지어 혹시나 숨겨두었을지 모를 숨김 채팅과 알림이 꺼진 대화방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업무적인 대화, 친정 엄마와의 시시콜콜한 안부, 그리고 가끔 쇼핑몰에서 날아오는 광고 메시지가 전부였으니까요. 인스타그램 DM과 페이스북 메시지함도 차례로 열었지만 그곳 역시 결백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본인인 진우와 택배기사, 그리고 단골 미용실의 번호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진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이토록 깨끗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결백하거나 아니면 결백해 보이기 위해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고 있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 한 줄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디지털 기록이 과연 진실일까요? 진우가 의심의 싹을 틔운 것은 불과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큰 다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지도 않은 딱딱한 건조함만이 감돌던 시기였죠.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미연은 3달 전부터 갑자기 최고 사양의 게이밍 PC를 사고 싶다며 며칠을 졸랐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지친 자신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에 진우는 흔쾌히 거액을 들여 컴퓨터를 맞춰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초대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컴퓨터가 들어온 날 이후 미연의 생활 패턴은 기이하게 변했습니다. 낮 동안 집안일은 예전만큼 깔끔하지 않았고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녀는 늘 거실 구석에 마련된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의 화려한 광원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그녀는 낯선 용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왼쪽 힐러 끊어. 나 지금 갈게. 조금만 버텨. 아, 진짜 아깝다. 처음엔 그저 취미에 몰입한 모습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래, 스트레스라도 풀리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연의 대화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게임 속 전략을 짜는 대화 사이에 섞여 들어오는 웃음소리, 남편인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수줍은 목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귀를 찌른 것은 가끔씩 들리는 오빠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진우는 거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굳게 닫힌 안방문을 응시했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잠든 아내는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미연이 맞을까요? 그는 컴퓨터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열기와 소음이 마치 폭풍 전야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낯선 이와 웃음을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단순한 게임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본체는 꺼져 있었지만 마우스 패드 옆에 놓인 헤드셋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쓰던 달콤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 향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업무상 알게 되었던 법률 대행 및 소재 파악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안개 속을 헤매는 것보다 지옥을 보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죠. 내일부터 시작될 이 잔인한 추적극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결백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충격적인 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진우가 진실을 찾는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진우가 내일 연차를 내고 처음으로 향하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내일이면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든 아니면 무너진 신뢰의 끝을 마주하든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아내의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낮 동안 미연이 머물던 그 자리에는 여전히 그녀의 체온과 달콤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본체의 전원을 켰습니다. 웅성거리는 팬 소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고 모니터의 푸른 빛이 진우의 굳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믿었던 배우자의 컴퓨터에서 이런 소음이 들려온다면 당신은 어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게임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가운 로그인 창이었습니다. 평소 미연이 그토록 몰두하던 게임이었지만 자동 로그인은 해제되어 있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웹브라우저의 방문 기록을 뒤져보았지만 게임 공략 사이트와 쇼핑몰 외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기록을 지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처럼 말이죠.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결백한 사람은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다.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과연 미연은 무엇을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진우는 허탈함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굴러다니는 영수증 뭉치와 필기구들 사이로 작고 검은 USB 메모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집어든 진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본체 전면 포트에 USB를 꽂자 새로운 드라이브가 열렸고 그 안에는 스크린샷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십 장의 이미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화려한 갑옷을 입은 캐릭터들이 멋진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진 속 미연의 캐릭터 옆에는 항상 같은 캐릭터가 서 있었습니다. 칠흑처럼 검은 망토를 두른 남성 캐릭터. 그의 머리 위에는 검은 늑대라는 닉네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넘기던 중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 캐릭터가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스크린샷이었는데 캐릭터들의 머리 위로 분홍색 하트 표시와 함께 결혼 30일째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게임 속 가상 결혼, 누군가는 그냥 게임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대화들을 본다면 여러분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폴더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사진들은 진우의 희망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게임 화면이 아닌 실제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요. 내일은 시장 간다고 하고 나갈게요. 예쁘나, 빨리 보고 싶다. 하얀 원피스 입고 나올 거지. 진우의 귓가에는 밤마다 헤드셋을 쓰고 낯선 남자를 향해
수줍게 웃던 미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오빠 그쪽으로 가라니까요. 제가 뒤에서 밀어줄게요. 진짜 못해. 남편인 자신에게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그 애교 섞인 콧소리와 생기 넘치는 눈빛.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의 다정함이 현실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말투가 변하거나 듣도 보도 못한 은어를 쓰기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대화의 상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연의 변화는 단순히 목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외출복은 눈에 띄게 화려해졌습니다. 시장에 간다거나 동창을 만난다고 나설 때면 예전에는 입지도 않던 레이스 달린 화이트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처음 보는 고가의 화장품들이 늘어났고 가방 안에서는 사준 적 없는 주얼리 매장의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팔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배신의 낙인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팔찌가 검은 늑대라는 남자가 보낸 선물임을 직감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땀방울보다 게임 속 이름 모를 남자의 속삭임이 그녀에게는 더 가치 있었던 걸까요? 가상세계의 검은 늑대는 어느새 현실의 영역을 침범해 진우의 가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외로움을 핑계로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연하의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워서 그랬다는 변명.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진우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기만적인 연극을 끝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강 팀장에게 보내야 할 사진들과 정보들을 정리하며 그는 다시 한번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이 게임이라는 가면 뒤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해 보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레이스 원피스나 새로운 향수 냄새가 결정적인 단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안개 속을 헤매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미연이 그토록 공들여 입은 레이스 원피스가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우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그는 내일 아침 강 팀장으로부터 걸려올 첫 번째 보고를 기다리며 길고도 잔인한 밤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향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진우는 어떤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진실을 제가 대신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진실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처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옥 같은 의구심에서 벗어날 시간,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가상의 세계가 아닌 차가운 아스팔트 위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강남 외곽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4층 건물의 외벽은 회색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져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선 사무실 안은 희박한 담배 연기와 믹스커피 향이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친 민간조사원 강 팀장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말없이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진우의 가슴 속 응어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죠.
강 팀장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더니 불을 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예전엔 바람 피우면 무조건 카톡이나 문자였죠. 그런데 요즘 게임에 빠진 분들은 다릅니다. 게임 안에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채팅방인 길드가 있거든요. 이건 통신사 기록에도 안 남고 본인이 삭제하면 경찰이 와도 못 찾습니다. 무엇보다 이어폰 끼고 속삭이는 보이스 채팅이 문제예요. 바로 옆에 남편이 있어도 절대 모릅니다. 강 팀장의 설명은 명료했고 그만큼 진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강 팀장은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록은 안 남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아무리 대단한 마법사여도 결국 현실에서 밥은 먹어야 하고 얼굴은 봐야 하니까요. 정이 들면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제가 사모님 뒤를 좀 밟아보겠습니다. 대신 장비도 써야 하고 인력도 붙어야 하니 비용이 좀 듭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이 지옥 같은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대로의 극심한 정체 속에서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붉게 켜질 때마다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그때 강 팀장으로부터 실시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강남의 한 대형 카페입니다. 사모님이 어떤 남자랑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꽤 젊어 보이네요. 사진 확인하십시오. 전송된 사진 속 미연은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화사하게 웃으며 한 남자의 팔을 살짝 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연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고 있었죠. 스마트폰 기록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았던 그들의 추악한 관계가 현실의 빛 아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팀장님, 계속 따라가세요. 어디로 가는지 전부 다 찍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잠시 후 강 팀장으로부터 결정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남 호텔 주차장 입구입니다.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호수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죠. 선생님, 지금 오실 겁니까? 진우는 대답 대신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호텔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자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803호입니다. 제가 직원한테 손을 써놨으니 벨 누르지 말고 문이 열리는 찰나를 기다려야 합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역공당합니다. 법이 그래요. 우리가 이 판의 갑이 되어야죠. 진우와 강 팀장은 호텔 비상구 계단 틈으로 803호의 문을 주시했습니다. 복도는 숨막힐 듯 고요했고 진우의 심장 소리만이 복도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803호의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된 활처럼 당겨졌습니다. 오빠, 조심해서 가. 집에 가서 게임으로 봐. 미연의 목소리였다. 집에서 진우에게 건네던 그 건조한 말투가 아닌 애교가 뚝뚝 떨어지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문이 열리고 남자가 먼저 몸을 내밀었고 그 뒤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웃고 있는 미연의 얼굴이 보였다. 그래, 예쁘나. 들어가서 귓속말 남겨놓을게. 남자가 미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려는 순간 진우가 계단 뒤에서 번개같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입으로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했냐. 진우의 불호령에 두 사람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미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그녀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당신이 그 꼰대 남편이신가?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 이 적반하장역인 남자의 도발에
진우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새끼가 너 누군지 알아? 내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한 놈이 어디서 그딴 주둥이를 놀려. 하지만 남자는 뻔뻔했습니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미연 씨가 그랬거든요. 아저씨랑 사는 건 지옥이라고. 말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고 매일 돈만 벌어오는 기계랑 사는 것 같다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만난 것뿐인데. 강 팀장은 옆에서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대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남자는 카메라를 피하며 진우를 밀쳐냈습니다. 미연 씨, 나 먼저 갈 테니까 정리하고 연락해. 남자는 비겁하게 복도 끝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는 아내와 도망치는 남자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진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게임. 그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재미있는 게임이었겠지만 진우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년의 세월이 단 몇 마디의 비릿한 웃음소리에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이 믿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로움을 핑계로 가상세계의 누군가와 이런 미래를 즐기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이 길드와 보이스 채팅이라는 가면 뒤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뼈아픈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디지털 세상의 결백함에 속지 마십시오. 기록이 없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외형 변화나 생소한 은어 사용은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셋째, 의심이 확신이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강 팀장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법적 증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진우가 아내의 스마트폰을 그녀의 발 앞에 던져버리고 호텔을 나서는 차가운 뒷모습은 이제 곧 시작될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삭제할 수 있어도 네가 남긴 추악한 발자국은 지울 수 없어. 진우가 남긴 이 한마디는 배신당한 모든 남편들의 가슴을 울리는 사운드바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법의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진우의 복수가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배신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응원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외도 증거 확보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가이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의 평화가 아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진우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소중한 가상세계인 그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통쾌한 복수의 시작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집안에는 예전의 평화가 아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진우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미연의 컴퓨터를 응시했습니다. 저 기계가 우리 가정을 집어삼킨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뒤에 숨어있던 아내의 본심이 진짜 괴물이었을까요? 잠시 후 현관문 도어락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던 모습 그대로. 화장은 번지고 원피스는 구겨진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진우를 보자마자 다시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잘못했어. 그놈이 가머니설로 나를. 미연의 목소리는 쇠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강 팀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복도에서의 사진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놈과 나눈 입에 담기 힘든 저질스러운 대화의 갈무리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대화 기록들을 넘기자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놈 탓이라고 하지 마. 그놈 손을 잡고 호텔 문을 연 건 너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감정은 화석처럼 굳어버린 듯했습니다. 당신 이거 다 뭐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미연의 물음에 진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부터인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한테 지옥이었다며. 재미없고 돈만 하는 기계라며. 그래서 그 백수놈이랑 몸을 섞으면서 천국을 맛봤니? 미연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었단 말이야. 당신 맨날 밖으로만 돌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40대 남자의 성실함이 외로움이라는 비겁한 핑계 앞에 죄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뻔뻔한 변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외롭다는 이유로 10년의 신뢰를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공유해 주세요. 진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그놈 팔찌 사주고 호텔비 냈니?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그놈 술값이 됐다는 생각에 내 피가 거꾸로 솟아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연의 컴퓨터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본체에 연결된 전선들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는 굉음과 함께 고가의 게이밍 PC 본체가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케이스가 깨지고 내부 부품들이 흉하게 흩어졌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야. 미연아, 다 부서지고 망가진 잔해물. 이제 그 게임 속 예쁜이는 없어. 추악하게 늙어서 젊은 놈한테 이용당한 멍청한 여자만 남았지. 진우는 바닥에 흩어진 부품들을 발로 지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이혼 소송 이미 준비 끝냈어. 그리고 그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이 장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가상의 성벽이 무너지고 남은 것은 오직 추악한 진실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을 추스르고 진우처럼 확실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배신당한 모든 분들에게 이 통쾌한 결단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미연은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 나 당신 없으면 죽어.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고 그래.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이제 연민이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넌 안 죽어. 그놈이랑 게임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 맞다. 컴퓨터가 부서져서 못하겠구나. 그럼 PC방이라도 가든가. 진우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년을 믿어온 사랑이 배신이라는 독을 마시고 죽어버린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진우는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이 집은 이제 그에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과 낯선 남자의 채취가 밴 지옥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하지만 눈빛만은 서슬서렇게 살아있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신 뒤에 남는 것은 이런 처참한 잔해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이 이런 파괴적인 결말을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더 이상의 용서는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와 그 끝에 기다릴 고독한 자유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폐부를 찔렀습니다. 진우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말한 지옥이 어떤 건지 이제부터 진짜로 보여줄게. 진우는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법원의 육중한 회전문이 밀려나며 차가운 겨울바람이 진우의 코트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록은 삭제할 수 있어도 네가 남긴 추악한 발자국은 지울 수 없어. 진우가 남긴 이 한마디는 오늘날 가상세계에 빠져 현실을 망각한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됩니다. 과연 1년 후 진우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법원의 육중한 회전문이 밀려나며 차가운 겨울바람이 진우의 코트 깃을 파고들었습니다.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초동 법원 청사를 드나들며 진우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가장 추악한 인간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침내 그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문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기여도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완벽하게 인정됐습니다. 옆에서 걷던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듯 서류 가방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묵직한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판결문을 꼭 쥐었습니다. 승소, 이겼다는 뜻이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숫자로 환산된 10년의 가치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지만 진우의 가슴속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산산조각 났고 10년의 믿음은 법정의 날카로운 공방 속에서 쓰레기통에 처박혔으니까요. 여러분, 3천만 원의 위자료가 파괴된 가정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허무한 숫자를 위해 우리는 그토록 치열하게 서로를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예상보다 더 비루했습니다. 미연은 법정에서조차 외로워서 그랬다. 남편의 무관심이 나를 사지로 몰았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의 검은 늑대 김진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유부녀인 줄 몰랐다. 게임 속 가벼운 만남이었을 뿐인데 여자가 집요하게 매달렸다며 모든 책임을 미연에게 떠넘겼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미연을 예쁘나라고 부르며 다독이던 그 비겁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우는 방청석에 앉아 그들의 추태를 지켜보며 몇 번이고 실수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검은 늑대와 요정으로 고결한 로맨스를 속삭이던 그들의 사랑은 현실의 법정 조명 아래서 서로를 물어뜯는 굶주린 짐승의 싸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관계를 끝까지 부정하려 했지만 진우가 확보한 게임 채팅 로그와 블랙박스 영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미연이 남편 몰래 그놈에게 보낸 명품 선물 목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밤잠 설쳐가며 벌어온 돈이 상간남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되는 순간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는 법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비굴하게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판결 소식 들었어. 김진우 그 자식 판결 나오자마자 잠수 탔어. 연락처 다 차단하고 게임 아이디도 삭제했더라. 나 지금 고시원에 있어. 당신이 준 위자료로는 방 한 칸 얻기도 힘들어. 진우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가 내 현실이야. 미연아, 모니터 끄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좁고 어두운 방. 그게 네가 선택한 결과야. 그는 더 이상의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미연은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갈 가면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게임 속 전설의 아이템도 핑크빛 하트 표시도 그녀를 차가운 고시원의 곰팡이 냄새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세계에 중독되어 현실을 내팽개친 자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엔딩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의 현실보다 모니터 속 세상을 더 믿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장면을 꼭 보여주십시오. 반면 미연의 근황은 소름 끼칠 정도로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흘러들어간 곳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PC방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대신 목 부분이 늘어난 유니폼 조끼를 입은 그녀는 이제 마우스를 잡는 대신 손님들이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를 치우고 기름때를 닦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손님이 빠져나간 정적 속에서 그녀는 다시 컴퓨터 전원을 뵙니다.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예전 그 게임에 접속해 새로운 아이디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로 시작했는데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저 강남 살아요. 거울 속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은 사라지고 다시 누군가의 여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 숨겨둔 분홍색 립스틱을 꺼내 거친 입술에 덧바릅니다. 그것이 더 깊은 나락으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중독된 마약 같은 가상세계를 차마 놓지 못합니다. 밖은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미연의 시계는 영원히 빛나지 않는 가상의 밤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단골 식당에 들어가 소주 한 병과 제육볶음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 침묵이 오히려 달콤했습니다. 투명한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다, 진우야.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자. 술은 평소보다 달았고 가슴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식당을 나오자 하늘에서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상세계의 화려한 성각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진우는 차가운 현실의 대지 위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 깃을 세우고 눈 내리는 거리를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드셋 너머의 가짜 목소리에 가슴 졸일 일도 깨끗한 스마트폰을 보며 의심의 냅에 빠질 일도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게임 속 전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라는 잔인한 전쟁터에서 끝내 살아남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현실은 때로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상의 유혹에 빠져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니터를 끄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가짜 목소리에 취해 진짜 사랑을 버린 대가는 고시원의 곰팡이 냄새와 비참한 고독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진우의 그림자가 하얗게 쌓이기 시작한 보도블록 위로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그의 등 뒤로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파편들이 하얀 눈에 덮여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이제 막 전반전에 휘슬이 울렸을 뿐이다. 침묵하던 그의 세상이 비로소 진실의 이름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너무 깨끗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가짜 세상의 천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세계의 그림자, 그 잔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